야,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 이건 상상하지 않은 투표 결과야. 야,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우와, 깜짝 놀랐어. 지금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들,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또 시공사, 아니면 대출 많은 차주들, 과연 어떤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차주들의 부담이 좀 덜어지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긴 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색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겠습니까마는 바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가게세도 힘들지만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물가입니다. 대파에 이어 이번엔 양배추, 아주 모든 그 식료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들의 식단에 올라오는 필수 품목들의 가격이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금리마저 다시 인상을 하면 그야말로 폭망이다. 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어야 이 물가가 잡힌다. 두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요. 이 투표 결과 제가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이 결과는 끝부분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가격이 8kg의 중도매 판매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한 달 전에는 9,56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4%가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자면 136%가 오른 가격인데요. 어떤 자영업 사장님은 이런 말 합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가격은 처음 본다 라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에 이어 또 중동 전쟁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유가 상승은 전기, 가스 이런 필수재의 가격을 또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동은 뭐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총선 끝났겠다, 전기나 가스 요금은 좀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몇 달 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려서 부실이 있는 곳을 털어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맞다. 물가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 부채, 또 가계 부채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기업의 경영 악화라는 그 참담한 현상을 맞이할 한계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기업들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의 기업 부채는 IMF 때보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기적이 끝나간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겠습니까? 자,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 분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결국 2027년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런 말도 했죠.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거의 35%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2050년에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2022년 대비 한 28% 정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미래 성장 우려가 임박한 인구 통계학적 위기로 인해서 더욱 이게 악화된다라고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역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서구 기준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 57.5%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이 과감한 연금 개혁이 없다면 향후 50년간 이 국가 부채가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예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먼 얘기긴 합니다만 2070년까지 한국인의 46%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파이낸셜은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죠. 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짚으면서 또 정치적인 상황도 짚었는데요. 제가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지만 파이낸스 타임스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요. 이번 22대 총선 결과 역시 한국 경제정책 수립에는 좋지 못한 여건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한국의 정치 지도 체제가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 그리고 인기 없는 보수의 행정부, 이렇게 양분됐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차기 대선까지 3년 이상
입법부와 행정부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저는 이 선거 결과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국제금융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이 GDP 대비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100.2%인데요. 국제금융협회 조사 대상 34개 국가 중에 GDP보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자, 2020년부터 가계부채가 4년 동안 세계 1위였습니다. 월드컵을 1위를 하랬더니 가계부채가 1위를 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금리를 미국처럼 과감하게 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워낙 뛰어오르다 보니 이제 금리를 올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테이블 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 그게 뭐냐면요. 금리도 중요하겠지만 물가 안정이거든요. 건축자재 값도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짚어보면 현대건설의 경우 레미콘의 비용이 그 루베당 21년에는 68,525원이었고 1년 뒤 22년 뒤에는 7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87,300원으로 이렇게 계속 급증했습니다. 자, 시멘트 비용도요. 톤당 67,250원에서 99,000원으로 47%가 뛰었습니다. 대우건설도 이 시멘트 비용이 72,000원에서 10만원으로 대략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철근값, 그동안 철근 얘기 많이 나왔죠. 철근값이 톤당 22년 5월에는 110만원의 고점을 딱 찍고 대략 한 30%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건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잠깐만, 철근값이 내려오면 이거 분양가도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철근값 올랐다고 분양가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분양가에 녹아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 얘기를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 그야말로 아주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소득과 물가의 격차가 이게 심해지면 당연히 구매 심리도 쭈그러들고 실질적 구매력도 크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갑자기 수익이 감소되고 심지어는 폐업을 하거나 인원 감축 등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가 빨리 잡혀야 이게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물가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가계대출 금리가 버거우니까 금리를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것은 1200여 명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표용호TV에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면 기존의 그 시중에 언론사들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치와 거의 싱크로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아주 다양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가 84%,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해야 한다가 16%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48%입니다. 48% 중에 또 28%가 1가구 2주택자 이상이고요. 52%가 아직 무주택자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자, 48%가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가 지금 84%라는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이 중에 제가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댓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선택지가 없음.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높은 물가로 실질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소비가 급감함. 따라서 물가 높으면 자영업은 상당수 정리됨. 그 와중에 부채는 낮은 금리로 계속 증가됨. 금리를 높이면 부채가 있는 쪽은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소비가 줄지만 부채가 아닌 채권이 있는 쪽은 높은 금리가 이자 소득을 높여 소비가 더 늘어남. 즉 부채가 높은 쪽은 손실, 반대로 저축한 자한테는 이익이 생기면서 상쇄되고 거기다 부채가 감소됨. 즉 금리의 높고 낮음은 저축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효과가 상쇄되지만 부채 규모 자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함. 이렇게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듭니다. 특히 힘든 자영업 사장님들 절대 꿈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표용호TV를 구독하시는 모든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